네, 뉴욕 증시 굉장히 심기 많이 불편해 보였는데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어떤 또 원인이 작용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가상화폐 시장도 그렇고 국제시장도 그렇고 공포지수까지 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이슈도 있었을까요? 네, 뭐 경기도나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마감했는데요. 다우가 2% 하락, 그다음에 나스닥이 4.3% 하락, S&P 500이 3.2%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월마트가 1.1% 상승했고요. 타이슨 푸드가 2.2% 상승, 그다음에 킴벌리 클락이 2% 상승했습니다. 모더나도 1% 상승했고요. 백신 업체인 바이오엔테크가 3%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역시 코로나 백신의 판매 호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이던스는 백신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190억 유로에서 올해는 170억 유로로 소폭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0.3% 하락했지만은 역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1년 가계 지출 증가율은 8%를 전망했고요. 가계 소득 증가율은 3.1%를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50bp 금리 인상을 두세 번 한 후 경제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세 번 올린 후에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75bp 인상에는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 2%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특히 이제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 확인하며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S&P 500 지수가 28% 더 하락하고 10월쯤 바닥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세장은 S&P 500 지수가 3,000, 나스닥이 10,000선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10월쯤 끝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18%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월가 공포지수를 보면 아직 바닥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34.2로 나타났는데 아직 지난 4월 고점인 36을 넘지 않았고 3월 고점은 37이었는데 그거에는 또 아직도 더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NBC 측에서는 애플이 무너져야 증시가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애플 주가 흐름으로 볼 때 아직 시장은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0달러 밑으로 추락하면은 항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0달러 지키지 못하면은 지지선은 139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S&P 500 지수는 3,815선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애플의 바닥을 확인해야지만 이제 진짜 진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뭐 비관론이 조금 많았던 뉴욕 증시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투자 심리도 많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인플레가 정점을 과연 찍었을까요? 네, 안 찍었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불가불가합니다. 왈가불가해가지고 안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일단 어제 이제 밸런스 네. 측의 얘기를 보면은 네. 뭐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유가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아직 CPI는 발표 안 됐지만은 뭐 좀 조금 꺾여 내려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네.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10년 물짜리가 있는데 10년 물가 평균 상승률을 2.8%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향후에는 어느 정도 2%선에 좀 근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밸런스 측에서 얘기는 일정 부분 좀 꺾여 내려온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CPI 이거 일단은 뭐 예상보다는 결과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또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분석이 나왔던 그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겠는데,
급락을 했잖아요. 정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뭐 얘기해 주셨다시피 바닥 더 한참 더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긴축적인 금융 환경 그리고 굉장히 유동성이 뭐라 해야 될까요? 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 3월도 힘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밀린 건 아니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밀리고 이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도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비관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바닥은 저도 그렇고 물론 비슷하게 보고 있지만 저도 단기적인 바닥은 조금 더 하락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애플을 기준치로 보세요? 애플이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더 빠져야지 진짜 바닥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CNBC 측에서는 네. 뭐 지금 한 139달러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인 애플의 바닥은 저는 그 아래로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는 150달러 밑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치가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덜 빠졌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의 추세를 조금 보면서 시장의 어떤 반응들 그리고 분위기를 조금 더 체킹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또 녹록치가 않아가지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밀렸잖아요, 전문가님. 조금 더 저희가 체킹할 만한 눈에 띄었던 어떤 주식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주식들이 있었을까요? 뭐 월마트, 네. 뭐 타이슨 푸드, 킴벌리 클락 이쪽에서 강세를 보인 거 보면 필수 소비재 쪽이 네. 뭐 강세를 보인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필수 소비재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수입이 줄거나 뭐 물가가 올라도 뭐 꼭 사야 되는 품목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이런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갈까요? 그쪽으로 자금이? 그러면?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이제 빠진다고 보고 있고 그냥 네. 일시적으로 대피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가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계속 현금을 마련하고 있다. 현금을 챙긴다라는 뉴스도 있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손실폭이 크지 않다면은 지금 일단 조금 끊어내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세요? 손절매할 타이밍은 아닙니까? 물론 뭐 빌 게이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손실폭이 만약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 5% 미만이면 한번 좀 끊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5%면 너무 마음먹기가 쉬우실 것 같고 지금 상황상 사실 한 10% 손절만 돼도 그렇죠. 그거는 뭐 기준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약손실권에서 네. 그렇죠. 예. 좀 버텨야죠. 그럼 만약 10% 정도면은 예, 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종목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뭐 안 좋으면 뭐 그냥 20% 하락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맞아요. 보면은 예. 뭐 잘못 맞으면은 그냥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이제 20% 정도 뭐 얻어 맞은 주식들은 뭐 이제 손절하기는 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좀 버텨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잘 나갔는데도 간밤에 많이 밀렸어요.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도 네.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어제 뭐였죠? 23% 언더암한가요? 네, 그게 하락했고 팔란티어도 지금 20%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 증시 얘기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틀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수급에 의해서 시장을 지배한다기보다는 네. 데이터, 특히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으면 그냥 바로 그냥 뭐 20% 하락은 그냥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네. 뭐 CPI 같은 경우에 또 안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숫자를 그냥 바로 반영해 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 숫자를 잘 챙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안전한 주식을 찾고 있는데 실적까지 안 좋다 이러면은 그냥 거의 뭐 급격하게 뭐 투매가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큰 종목까지도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미국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렵게 지금 하단을 버티냐 마느냐 이런 싸움인데 미국 시장이 이 정도 급락했으면 오늘도 마음을 조금 비워야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대해서. 그렇죠. 저번에 네. 이제 1월 달에 2,590 코스피 기준으로 2,590포인트, 91포인트인가가 이제 저점이었는데 네. 일단 깰까요? 거기서는 오늘 한번 또 테스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그다지 저 개인적으로는 우호적이지 않지만 네. 만약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바닥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증시는 오늘 취임식이 있잖아요. 네, 새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허니문 랠리를 조금 즐길 수 있을 만한 정책 수혜주들이라던가 이런 좀 시장 상황과 조금 무관한 종목들을 좀 많이 찾고 체킹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장 이게 대응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정책 관련주만 솔직한 얘기로 그날 반응을 움직이죠. 좀 하는 거죠. 예. 뭐 하는 거는데 저는 절대 쫓아 살지 말자.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33포인트밖에 안 빠졌지만은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권으로 버티면서 나머지 종목 완전히 그냥 다 박살났거든요. 뭐 체감 지수는 거의 뭐 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50포인트 이상 빠진 것 같은 체감은요? 예, 체감 지수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군요. 어제 뭐 상승 종목이 20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네. 그동안 이제 덜 올랐던 거에 있어서 매물이 집중적으로 좀 나오는 것을 보고 있고요. 역시 뭐 시장 계속적으로 뭐 허니문 랠리 기대하기보다는 글로벌 증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방어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단단히 안전대 동여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S&P가 결국에는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4천선이 붕괴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묻지마 투명상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이 많이 불안하네요. 지금 뭐 패닉장이 연출이 되면서 결코 우리 시장도 오늘 편치 않아도 하루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체감지수가 많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최현재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모멘텀 플레이만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어떤 종목 잔세가 매일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아마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취임식과도 맞춰가지고 관련해서 정부 정책을 따라갈 수 있는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체킹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펀더멘털이 많이 불안한 주식들은 좀 시장 대비해서도 급락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관리하시면서 오늘도 대응 포인트 찾아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